세월은 못 속인다고 나이가 들면 몸 여기저기가 쑤시고 아프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무릎 연골이다. 무릎 연골은 관절 속에 존재하는 물렁뼈로 쿠션 역할을 하는데 60에서 70년 정도 쓸 수 있는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 달리 얘기하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누구나 퇴행성 관절염을 조금씩 앓는다는 것.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100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숙명, 퇴행성 관절염은 최대한 늦추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네,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철에는 근육과 혈관이 수축을 하고 또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기 쉽다고 합니다. 네, 건강 A to G 오늘 시간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 가운데서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주 과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흔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면은 무릎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혀서 발생하는 질환인데 연골도 그 수명이 있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은 이 퇴행성 관절염을 앓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무릎 연골은 얼마나 우리가 쓸 수 있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면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의 마모로 인해서 관절의 염증과 통증, 부종, 변형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정도가 심해지게 되면 이렇게 뼈가 노출이 되면서 뼈와 뼈가 맞닿으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말씀드리기 전에 관절 연골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무릎 관절 사이에 우리 보통 물렁뼈라고 불리는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우리 스펀지처럼 수분을 흡수했다가 다시 내뿜으면서 체중을 분산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무릎 연골의 두께는 보통 3에서 5mm 정도로 알려져 있고 이 그림과 같이 연골은 아주 매끄러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얼음이 미끄러지는 것보다 10배 정도 더 미끄러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골은 한 60년에서 70년 정도 쓸 수 있는 내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또 연골은 혈관이 없어서 혹시나 손상이 되게 되면 재생이나 회복이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무릎 연골은 한번 이제 손상이 되면 재생이나 회복이 안 돼서 평상시에 아껴서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또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무릎 연골에 아무래도 부담이 가는 게 체중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연골에 부담을 많이 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무릎은 이제 달릴 때 보통 걷는 것보다 한 4배에서 8배 정도 부담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슷하게 체중이 1kg 증가를 하면 무릎이 받는 압력은 3에서 4kg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체중, 특히 비만은 우리 퇴행성 관절염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는 자세도 중요한데 우리 농사를 짓듯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나 양반 다리나 무릎 꿇는 자세를 자주 하는 분들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나 비만, 이 무리한 관절 사용으로 인해서 연골이 닳게 되고 그럼으로써 관절이 파괴되어 무릎의 통증, 부종, 관절 운동장애, 변형이 일으키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아는 분이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좀 의심이 돼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어떤 병원에 갔더니 퇴행성 관절염 초기다. 또 어떤 병원에 갔더니 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뭐 똑같이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받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다른 거죠? 네, 우리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서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서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관절의 간격을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데요. 근데 누워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실제 퇴행성 관절염보다 덜한 것처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서 찍는 엑스레이 사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나서 관절 간격에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을 1기부터 4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1기는 증상은 조금 있으나 엑스레이 사진은 정상인 경우 2기는 증상이 있으면서 이제 간격이 미세하게 좁아지면 2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절 간격이 반 이상 좁아지게 되면 관절염 3기라고 하고요. 이제 관절 간격이 없어지면서 뼈와 뼈가 맞닿게 되면 말기의 관절염, 4기 관절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지의 정렬을 확인하는 엑스레이 사진도 중요합니다. 우리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무릎 내측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다리가 우리 O자 다리라고 하죠. 바깥으로 휘게 되는 변형이 생기게 됩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을 했다면 각 단계별에 맞게 치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 관절염 1기에서는 체중 감량이나 생활 습관 개선 같은 치료로 충분히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관절염 2기가 되고 증상이 조금 심해지면 우리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병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관절염이 계속 진행을 해서 관절염 3기 이상이 되면 우리 자기 관절 보존술이나 인공관절 치환술 같은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네. 단계별 치료 방법과 전략을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코로나 더 난리다. 그죠? 에이, 아, 그것도 나가면 안 된다 진짜. 그니까요. 자기야, 왜? 그 우리 엄마한테 글루코사민 사다 드리면 어떻겠노? 글루코사민? 글루코사민은 왜? 아니 그 엄마한테 며칠 전에 전화 드려 보니까 기억이 내가 가는지 뭐 무릎이 더 아프다 하시더라고. 그러면 농사일을 좀 줄이셔야 된다. 아니 그 있는 밭을 놀리겠나?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평생 일해오신 분인데 일 그렇게 안 한다. 아이고. 자기야 나이를 생각하셔야지. 70이 넘으셨다. 그러다가 몸 상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말이다. 아니 지금 당장 일을 줄이실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가 글루코사민 그 사다 드리자. 뭐 자기야 글루코사민 먹는다고 뭐 다른 연골이 재생되는 줄 아나? 하나도 효과 없다. 차라리 병원을 꾸준히 다니셔야지. 선미야, 네가 그 엄마 글루코사민 좀 사다 드리라. 얼만데? 그 6개월에 36만 3천 원. 뭐? 36만 3천 원? 어. 와, 오빠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아니 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부터 힘들었던 거 알면서 그리고 이제 좀 돈 좀 벌어볼라 하니까는 또 3차 유행 지금 봐봐라 지금 내 지금 신문 보고 있잖아. 3차 유행이 이제 대유행 되고 있다고. 내 좀 아껴야 되지 않겠나? 동생이 그렇게 만만하나? 그래, 아휴, 맞다. 네 사정도 뻔한데. 그래, 그러면 엄마 글루코사민 그거 오빠가 사줄게. 자기가? 아니 자기가 무슨 돈으로? 에헤이, 다 그런 게 있다. 그 그냥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아, 벌써 시간이 이래 됐네. 아휴, 안 되겠다. 내가 잠깐 나갔다 올게. 둘이 그냥 있어라. 어디 갔는데? 에헤이, 참. 그럼 내가 뭐 어디 가는지 뭐 그런 거 꼭 내가 얘기를 해야 되나? 그 그냥 일이 있으니까 갔다 오는 거지 그. 내가 좀 늦을 수도 있으니까 기다리지 말고 둘이 밥 먹고 해라. 아니 날도 추운데 오빠 어디 갔어요? 일은 무슨 일도 없으면서 한 바퀴 돌다 오겠죠 뭐. 추운데? 뭐 춥든 말든 집에 하루 종일 있는 것도 힘들 거라 아마. 맞다 귀찮아도 그래 뭐 바람 쐴겸 갔다 오겠지. 그렇겠죠 뭐. 쓸데없는 안 갔겠죠. 궁금하면 따라가시죠. 아니 올 때 치킨이라도 좀 사오라. 치킨 무슨 치킨. 그래, 엄마 건강은 내가 지킨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글루코사민은 아들인 제가 사드릴게요. 아, 예.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 글루코사민을 먹으면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할 수 있다. 요즘 이런 영양제 많이들 드시잖아요. 두 분 정답이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오예요.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요즘 걸으실 때, 특히 계단 올라가실 때 많이 불편하셨는데 이 글루코사민 드시고 철원아 이제 정말 내가 괜찮아졌어.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찐 경험이기 때문에 정말 퇴행성 관절염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절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 바로 글루코사민이거든요.
근데 저는 정답 X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글루코사민은 뭐 어디까지나 건강기능식품이지 이게 의약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걸 먹는다고 해서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뭐 증상이 나아진다거나 달아 없어졌던 연골이 막 되살아난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고 이것만 의존해서 먹기보다는 아무래도 병원에 가서 과장님 같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췄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글루코사민은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로 우리 글루코사민을 복용을 하면 꼭 연골로 다시 재생이 될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갖고 복용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 글루코사민이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거나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한다는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뭐 그 건강 보조제 개념으로 드시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 단지 이 글루코사민은 새우나 게의 주요 성분인 키틴이나 키토산 등에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각각류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해서 복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글루코사민은 단순한 건강 보조제일 뿐 이것만 먹는다고 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이 좋아지거나 무릎 연골이 재생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그 퇴행성 관절염의 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알려주겠다고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이 수술을 받는데도 이른바 골든타임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무릎이 아프게 되면 자연적으로 안 움직이게 되고 활동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증가하게 되고 결국에는 비만에 빠져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무릎의 부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퇴행성 관절염이 악화가 되고 더 아프니까 안 움직이고 이런 악순환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은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아주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을 통해서 이 관절염을 치료함으로써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의 목적은 통증을 완화하고 관절의 기능을 회복시켜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다양한 방법이 있고 하지만 이제 가급적 자기 관절을 살리는 수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40대나 50대 때 특히 관절염 상기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수술 방법 중에는 이제 한 번 수술로 가장 결과가 좋다고 알려진 것은 인공관절 수술이기 때문에 현재 100세 시대라고 수명이 아주 많이 늘어난 이 최근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의 적기는 70세 전후가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대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아무래도 과장님, 이 환자의 무릎 연골 상태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달라질 것 같아요. 물론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연골을 잘 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인공관절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수술적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기관절 보존술과 인공관절 치환술이고 자기관절 보존술에는 관절경 수술과 흰다리 교정 수술 그리고 연골 재생술이 있습니다. 우리 관절경 수술은 우리가 위 내시경을 하듯이 관절경을 이용해서 무릎 내부를 관찰하면서 술자가 모니터를 보면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 이런 방법으로는 아주 절개가 작기 때문에 수술 후에 회복이 빠르고 자기 관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노화가 되면 무릎에 있는 연골만 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릎의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반월상 연골도 퇴행성 변화로 인해 다음과 같이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열이 되게 됩니다. 이런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무릎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절경상에서 반월상 연골 파열을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부분적으로 절제를 해주면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 이 반월상 연골이 부착부에서 파열이 되거나 환자의 나이가 너무 젊은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 말고 연골을 봉합해주는 수술을 통해서 반월상 연골의 기능을 보존할 수도 있겠습니다. 미세 천공술은 연골 재생술의 한 방법인데요. 연골이 마모가 돼서 이 뼈가 노출이 되게 되면
뼈에 구멍을 내고 뼈 아래에 있는 골수를 자극해서 연골이 재생되도록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또 상대적으로 나이는 젊은데 그에 반해서 무릎 연골은 이미 좀 많이 닳아있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또 아직 젊다 보니까 벌써부터 막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는 좀 그렇고, 과장님 뭐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는 비교적 젊은 40대나 50대에서도 관절염 환자들이 많은데요. 그림과 같이 3기의 관절염이 있고 무릎이 바깥쪽으로 휘는 O자형 다리 변형이 있으면서 무릎 내측에 통증이 심하고 비교적 나이가 젊고 활동이 많은 환자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는 없고요. 네. 이렇게 휘어 있는 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서 퇴행성 관절염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다리가 얼마나 휘어 있는지 측정을 한 후에 우리 정강이 뼈라고 하죠. 경골의 근위 부위에 뼈를 자르고 그 측정한 만큼 뼈를 이렇게 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벌린 틈으로 인공뼈나 고리식을 하고 뼈를 고정해주는 수술이 휜다리 교정 수술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체중 부하의 축이 건강한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기 관절을 조금 더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늦게 하거나 혹은 안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다음 환자와 같이 관절염 3기의 관절염이 있고 환자는 이제 무릎 내측에 통증이 있으면서 무릎 체중 부하의 선이 무릎 내측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자의 휜다리 교정 수술을 해주게 되면 무릎 체중 부하의 선이 외측으로 이동하면서 내측에 있는 무릎 통증이 좋아지고 관절염의 진행을 지연시킬 수가 있습니다. 뼈를 절단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6주 정도는 목발 보행을 해야 되고 3개월 정도부터는 치료 효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적응증에 따라 수술을 한다면 10년까지 한 80% 정도의 환자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새살이 돋는데요. 네. 이 무릎 연골의 경우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다시 재생이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해서 이 다른 연골도 다시 재생시킬 수가 있다고요. 네, 최근에는 연골 재생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연골 재생술은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겠고 미세천공술과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이나 배양 이식술 혹은 줄기세포 이식술이 있습니다. 미세천공술은 제가 관절경 수술에서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연골의 마모 크기가 작을 때 관절경으로 골수를 자극해서 연골세포를 재생시키는 방법이지만 연골의 마모 크기가 크면 시행을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고 자가연골세포 이식술은 비교적 필요 없는 부분에 자가연골을 떼서 필요한 부분에 이식을 하는 방법이고 혹은 배양을 해서 이식을 하는 방법이지만 우리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흔히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 재생술이라 하면 줄기세포 이식술을 많이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 줄기세포는 2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가복제 능력이고 두 번째는 다른 세포로 분화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줄기세포 이식술은 이 조직세포 분화 능력을 이용한 기술인데 연골의 결선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해서 연골로 다시 재생을 시키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부위는 여러 부위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골수, 지방, 탯줄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연골로 분할을 가장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는 중간엽 줄기세포가 풍부한 제대혈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를 가공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은 나이에 제한이 없고 연골 결선 부위 크기에도 제한이 없고 제대혈에서 유래를 했기 때문에 면역의 거부 반응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줄기세포를 이식을 하게 되면 우리 마모된 연골의 환경이 줄기세포를 지속적으로 자극을 하게 돼서 연골 분할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러한 기전으로 우리 손상된 연골이 재생이 되는 수술 방법입니다.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연골이 마모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연골에다가 다발성 청공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한 줄기세포를 히알루론산 나트륨이라는 물질과 섞어서 우리 줄기세포를 젤폼 형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나서 연골이 마모된 부위에 주사를 하고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제대 줄기세포 이식술은 앞서 말씀드린 관절경 수술과 휜다리 교정술과 같이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환자와 같이 3개의 관절염이 있으면서 우리 MRI상에서 연골의 마모가 확인이 되고 우리 다이 배열 사진상에서 O자형 휜다리 변형이 있을 경우에는 관절경으로 관절 내부를 정리를 해주고 휜다리 교정술을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골이 마모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다발성 청공술을 시행하고 그 위에다가 줄기세포를 도포를 하면 수술하고 1년 정도 지난 곧 찍은 MRI 사진상에서 이전에 연골이 마모되었던 부분이 일부분 재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서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줄기세포 치료에 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왜 이리 전화를 안 받노? 여보세요. 엄마, 뭐하노? 그냥 뜨끈뜨끈한데 앉아갖고 막 TV 보고 있지. 아이고, 또 전기장판만 쓰는 거 아이가? 아니 보일러 쎄 아깝다고 전기장판만 틀지 말고 보일러 틀고 해라. 아이고 막 걱정하지 마시오. 니나 잘하시오. 아이고 참. 아니 엄마, 그 김장 모임에서 확진자 계속 나오는 거 알지? 막 이 집 저 집 김장한다고 도와주러 댕기지 말고 그냥 집에만 꼭 붙어 있어래. 엄마 나이 코로나 걸리면 안 된다. 아따 막 그냥 요즘 막 무릎이 막 시원찮아갖고 막 남의 집에 김장 도와주러도 못 간다 아이가 막 너무 코로나 때문에 막 노인정 물 닫아 부갖고 막 고수도물 못 차가 엄마 막 우울증 걸릴라 한다. 아이고 참. 아이 조만간 내 내려가가 밤새도록 내 엄마랑 고소 치를 테니까 당분간 어디 나가지 말고 집에 꼭 붙어 있어라. 그건 그렇고 저 엄마, 응. 내가 그 붙여준 글루코사민 그 효과 있대나? 뭐 맨날 먹기는 한데 막 날이 추워갖고 무릎이 그냥 막 더 젖으시는 것 같다. 그래. 응. 아이 그래도 그러지 말고 꾸준히 좀 먹어라. 뭐 그런 거 먹어갖고 뭐 안 된다 카더라. 그래서 말인데 아들아, 그 옆에 그 미애 할미가 그 얘기하는데 그 줄기세포 이식술 뭐 이한 게 있다 카던데. 줄기세포 이식술? 그래. 그거 하면은 막 달아지는 그 연골이 막 싹 다 다시 생기나갖고 막 완전 막 날아다닌다 카더라. 막 맨날 막 그 미애 할미 그 맨날 뛰다닌다 아이가 그. 근데 그 많이 비싸나? 몰라. 내가 한번 알아볼게. 아니 뭐 돈이 문제가 엄마 무릎 아픈 거 그게 문제지. 아니 근데 엄마, 응? 그게 그 줄기세포 이식술? 어. 그거 뭐 이거 무릎 연골 많이 달아도 효과 있다 하더나. 뭐 초기, 중기, 말기인가 뭐 다 뭐 효과 있다 카던데. 그게 뭐 내 주위 부위가 막 날아다닌다 카더나 막 완전 미애 할미는 막 날아다니고 막 젊은 사람처럼 막 앉았다 일어섰다 막 후후 한다 카있기네 막. 진짜? 나도 막 그 줄기세포 이식술 받고 막 나도 이팔 청춘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 아들아. 그래 아는데 엄마, 그래도 엄마 나이가 70이다 70. 이제 일 좀 줄여라. 야야, 여 노인정에서는 70이면은 얼라다. 그래갖고 내 아직까지 여기서 일한다 아이가. 아무리 그래도 일 좀 줄이라 하여튼. 나중에 제대로 못 그는 뭐야. 아따마 잔소리는 그만 막 줄기세포 막 그거는 한번 알아봐봐라. 알았다.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한번 알아볼게 엄마. 아이고 야야야야 드라마 빨리 끊어라. 그래 알겠다. 엄마 그래. 저 밥 챙기고. 여보세요 엄마. 또 자기 할 말하고 또 끊어버려 또. 잠깐만. 그러잖아. 줄기세포 이식술. 잠깐만. 이래 비싸다고? 아유 참. 얼마고? 아유야. 엄마를 줄기세포 이식술을 시켜주려고 하면 이게 내가 커피를 몇 잔 팔아야 되는 기고 이 노예 계약서라도 써야 되나? 아이고, 참. 여보세요? 예 사장님.
예, 딴 게 아니고 주말 알바 구한다고 하셨죠? 예, 그냥 그것도 제가 하면 안 될까요? 예,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풀로. 예, 예. 아유, 예. 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예. 그래, 엄마 줄기세포 이식술 시켜드리려고 하면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 아휴, 그래, 내 힘들어 봤자 그래. 엄마 무릎만 생각하자. 엄마 무릎만. 아휴, 그래, 화이팅. 네, 오해와 진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 줄기세포 이식술은 모든 단계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입니다. 김철원 씨, 장리아 씨, 네. 과연 그럴까요? O일까요? X일까요? 아, 저 이번 문제 좀 자신 있는데요. 궁금해요, 생각이. 저는 정답 O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전을 거듭했잖아요. 뭐 달아 없어진 이 무릎 연골도 줄기세포 이식술로 되살리는 시대인데 뭐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히 모든 단계에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철원 씨는요? O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는 X. 뭐 오. 애은 씨한테 악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기술이 발전한 건 맞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연세가 많고 또 퇴행성 관절염 마리 같은 경우에는 무릎 연골에서 뭐 세포를 채취한다고 해도 사실 배양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비교적 연골이 덜 상한 상태에서 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X 아닌가요, 과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네, 이번 문제는 철원 씨가 맞췄습니다. 네, 줄기세포는 모든 관절염에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상기 관절염까지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기 퇴행성 관절염 같이 관절이 전반적으로 다 연골이 마모가 되어 있거나 무릎 모양이 너무 변형이 심한 경우나 그로 인해서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된 경우에는 줄기세포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말기에는 줄기세포 치료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관절염 마모 상태가 괜찮을 때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무릎 연골이 다 닳아서요. 뼈와 뼈가 맞닿는 정도가 된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림과 같이 관절염이 사기가 되면 이 뼈와 뼈가 맞닿아서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잘 마모되지 않는 특수 금속과 플라스틱 재질이 사용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공관절 치환술은 말기의 관절염 환자와 무릎의 변형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시행을 할 수 있고 어떤 치료로도 효과가 없어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시행을 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자, 이 환자와 같이 양쪽 모두 사기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고 관절염이 진행을 해서 다리가 심하게 휘어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도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면 관절 간격이 회복이 되고 변형이 되었던 다리도 교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공관절 치환술은 일종의 관절 성형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10년 생존율은 96%, 20년 생존율은 9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20년이 지나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명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서 20년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고 나서 재활 운동을 빨리 시작을 하는데 그림과 같이 기계를 이용해서 수동적인 운동을 빨리 시작을 하고 보행기를 잡고 조기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우리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단계에 있든지 약물 치료, 운동 치료, 생활 습관 개선이 필수적으로 병행이 되어야 되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자기 관절을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중기 관절염의 치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승부처는 40대에서 50대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나이가 많거나 관절염이 많이 진행을 한 환자의 경우에도 인공관절 치환술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릎이 통증이 있을 때는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흔히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에게 걱정 끼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디 편찮은데 없으시냐고 여쭤보면은 그냥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님들의 괜찮다가 정말 괜찮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근 우리 부모님의 걸음걸이가 많이 느려지셨거나 네.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셨다면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됐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네.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 받아볼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정형외과 전문의 김형주 과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